저희 서로마인드는 2015년에 설립돼서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된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서로마인드는 자율제조 AI 솔루션 분야의 솔루션과 플랫폼에 주력해왔고요. 최근 이제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들 너무나도 이제 절실히 느끼고 계시듯이 이제 AI 전환의 시대입니다. 최근 가트너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CEO의 85%가 AI로 인해서 향후 5년 내 비즈니스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데이터에서 지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탠포드 AI 인덱스 보고에 따르면 AI 활용 기업은 생산성이 10에서 40%까지 향상되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 맥킨지 연구는 AI 리더와 후발 주자 간의 격차가 60%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크게는 이제 생성형 AI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AI는 패턴 인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예측의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과 이해 방식의 AI와 비교해서 생성형 AI는 언어와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핵심은 바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AI가 이미 생성형 AI가 도입되기 전에도 기존 AI가 빠르게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현장에서는 불량 제품 이미지와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서 불량의 원인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에서는 엑스레이 이미지와 환자 차트를 결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복잡한 문서에 텍스트, 표,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해서 심사 시간을 수일에서 수분으로 단축하는 그런 사례가 이미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조금 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보다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 지원에서는 24시간 진행 챗봇 시 반복 질문을 자동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타겟 고객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팀에서는 코드를 생성하고 디버깅을 하는 보조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AI가 최근에 코드 어시스턴트,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러면은 이런 AI를 어떻게 도입을 하지? 그런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것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도입을 할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어떤 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이런 대형 벤더에서는 이제 이미 관련된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고 이제 초기 비용이 이제 낮은 반면에 어떤 데이터의 보안이나 또는 커스터마이징에 제한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다음으로 이제 기업들이 선택을 하신 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와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이 있고, 또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실제로 온프레미스로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높은 보안성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 통제가 가능하고 또 맞춤형 기업과 기관에 맞는 그런 기능과 성능을 이제 좀 더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구축 비용이 높고 또 유지 보수하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든다 이런
발전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이제 퍼블릭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는 프라이빗 환경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서비스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런 AI를 도입을 할 때 AI의 성공은 결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기업과 기관의 지식을 한 군데 모으는 지식 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이제 잘 관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생애주기 관리,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특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 키워드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학습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 품질을 계속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최신성을 확보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지식 베이스는 이제 내부 문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고, 생애주기 관리는 이제 어떻게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잘 활용해서 경우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이클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한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지식 베이스 구축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식 베이스는 조직의 모든 문서, 데이터, 그리고 노하우를 구조해서 저장한 정보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잘 어떤 일정한 형식으로 만든 어떤 지식 저장소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이를 참조해서 조직 특화된 어떤 정확한 답변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스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범용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챗GPT를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범용 AI는 분명 우리 회사에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범용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환각 현상을 이제 방지를 하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반영을 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는 측면에서 지식 베이스 구축이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생성형 AI가 우리 기업과 기관에 맞게 적응이 되겠습니다. 자,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려면은 현재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잘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지금 산재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골라서 어디에 모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어떤 수집된 정리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인 데이터를 중복을 제거하고 형식을 변환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또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대칭 구조를 설계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도 찾기 쉽고 또 LLM도 찾기 쉬운 어떤 공통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의 참조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리해야 됩니다. 문서를 넣었을 때 단순히 문서에 있는 문장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서에 어떤 등급을 가진, 또 누가 만든, 어떤 부서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정보인지, 이런 다양한 메타 정보를 이제 같이 저장을 해야만 좀 더 의미 있는 지식 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보통은 문서를 넣을 때 이 문서를 AI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작은 단위로 잘라서 이제 넣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잘라서 넣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레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생성형 AI에 필요한 지식 베이스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그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은 사용자가 우리 회사 연차는 며칠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베이스에 문서가 인베딩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이미 인베딩된 그런 정보와 질문 정보를 이제 얼마나 유사한 정보를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변환, 질문의 벡터를 변환하고 지식베이스에서 비슷한 그런 청크를 찾아서 이제 찾게 됩니다. 검색 결과 추가 규정 PDF에서 연차는 연 15일이라는 이런 문구가 발견이 되면은 이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LLM이 답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챗봇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답변을 어떤 질의응답을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검색에 필요한 어떤 벡터 DB 중심의 검색 모듈 그리고 실제 AI 핵심인 LLM이 주로 이제 생성 파트를 맡아서 이 두 가지 모듈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끌어와서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질문에 대한 답을 중간에 이제 그런 그 모듈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실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한 번 구축하고 완료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이제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가 꾸준히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를 기반으로 이 지식 베이스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또 요즘 워낙 LLM이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LLM이 구축형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구축형으로 기존의 LLM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축형 LLM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또 갈아 낀다든지 또 챗GPT 다음 버전이 나올 때 또 그 다음 버전에 챗GPT를 연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고객들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지식 베이스를 열심히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면은 그냥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 LLM에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이미 있는 LLM을 재훈련한다 또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 관련된 그 연구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어느 정도 많은 학습을 통한 LLM을 이제 내 기업에 맞추기 위해서 지식 베이스를 위해서 추가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새로운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주입을 하려고 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도 렉을 한 거에 비교해서는 이런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효율적이지 않다, 성능이 렉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바로 환각 증가의 위험성이 있다. 즉 파인 튜닝 시 렉에 비교해서 이 LLM을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는 얘가 엉뚱한 대답을 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때마다 이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은 그러면은 쓸모가 없느냐? 자, 파인 튜닝은 LLM 자체를 이제 파인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지식이 아닌 행동, 스타일 또는 응답 형식을 제어하는 이런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이 항상 이제 저희 개발자들은 이제 제이슨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포맷에 맞춰서 응답을 주도록 이제 하는데 LLM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공식적인 어떤 톤 앤 매너, 어떤 문체나 어떤 표현 방식이 있으면은 이걸 따르도록 하는데 이 파인 튜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즉 레그 방식과 파인 튜닝을 합친 어떤 그런 통합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생성형 AI를 실제 기업과 기관에 맞추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지식 베이스로 그냥 학습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시는 그것은 첫 번째 옵션인 요 전체 파인 튜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에서는 적합한데, 이것은 이제 오픈 AI나 또 국내 같은 경우는 LJ AI 리서치 같은 그런 큰 기관에서 새로운 LLM을 만들 때는 적합하지만, 실제 여기 계신 그 기업과 기관에서 도입하신 그런 목적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건 중간에 있는 효율적인 파인 튜닝을 통해서 싱글한 톤의 챗봇 또는 SQL 제이슨 출력 같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행동과 양식을 맞추는 데 쓰고, 그리고 렉을 통해서는 최신 사내 규정과 챗봇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렉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업의 특화 지식을 위한 표준 아키텍처는 일단 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변경될 때마다 모델 재훈련 없이 지식 베이스만 업데이트하면 되고, 답변 근거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파인 튜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레그와 파인 튜닝의 이제 전략적인 융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그를 기본으로 골격으로 삼을 때 레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 구성 요소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앞에 잠깐 도식에서 말씀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검색기를 파인 튜닝해서 기업 고유 용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임베딩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또 LLM 자체는 지식 베이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레그를 좀 더 잘 하도록, 그런 행동을 잘 하도록 학습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엉뚱한 대답일 것 같으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랩터와 같은 고도화된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은 이제 기업 AI 도입의 이제 성숙도 모델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OC 수준에서 범용 LLM과 레그를 이제 도입을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검색기를 튜닝할지 또는 생성기를 파인 튜닝할지를 이제 방향을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레벨 3까지 가서 이 검색기와 생성기를 모두 파인 튜닝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고, 필요하면은 고도로 이제 이 시스템이 스스로의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랩터와 같은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재 기준으로 가장 성숙한 모델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특화 LLM 확보의 목표는 더 똑똑한 단일 모델 LLM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더 효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접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봤던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진단을 검색 실패나 또는 생성 실패를 확인을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레벨 2, 3, 4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자, 실전 구축을 위해서는 이렇게 4단계 로드맵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수립을 해서 예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파일럿으로 레그를 구축한 후에 3단계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도화를 하고 4단계 점차 확장을 하는 이런 단계를 제안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그 시스템은 두뇌가 아닌 외부 도서관에 이제 지식을 저장해서 모델에게는 검색 능력을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최신 AI 아키텍처는 단일 모델이 아니라 검색, 생성, 데이터베이스 같은 여러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복합 AI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멀티모달 AI. 사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만 있는 게 아니죠. 비디오도 있고 문서도 있고 음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멀티모달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여러 양식 데이터를 단일한 아키텍처 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고급 AI가 되겠고요. 한 가지 예시만 들자면 지명 검색 예시의 경우는 이 부품 사진과 일치하는 유지보수 매뉴얼과 교육 비디오를 찾아줘. 이런 식의 이제 좀 더 고급화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모달 AI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 활용 가이드라인 정리함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테이크 메시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으로 지식을 연동하고 파인 튜닝으로 행동을 제어하십시오. 지식은 렉으로, 스타일과 형식은 파인 튜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소모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품질 관리가 필수입니다. 셋째, 단일 모델이 아닌 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 즉, 데이터와 파이프라인, 검색기, 생성기,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런 하나의 복합 AI 시스템을 잘 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도입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는 전략에 달려있다. 그리고 파트너에 달려있다. 서러마인드가 파트너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의